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우철 회계사라고 하고요. 현재 회계법인 공예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개츠불계라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. 예, 1학년 때 95년도인데요. 회계원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. 기본 필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일단 너무 재미도 없고 일단 교수님께서 좀 놀라우신 분이셨는데 한자하고 막 영어로 계속 한서를 조금씩 하시고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책을 봐도 모르겠고.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인 때라 수업도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아무튼 이러저러한 걸 복합적으로 상당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느낌만 남고 그냥 아무튼 뭐 되게 안 좋은 학점으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일단은 군대를 갔다 와서 뭔가 좀 놀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빠가 이제 무역학 가고 병역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나름 숫자로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과목이 회계더라고요. 회계하고 재무였는데 그거에 좀 약간 매력이 빠졌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따면은 어디 가서 좀 폼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숫자도 뭐 별로 싫어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돈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제가 회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.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. 예, 회계라는 게 결국 돈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회계를 알아야 되느냐, 내지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,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. 사실은 뭐랄까요, 돈이 있는 곳에서는요, 무조건 회계가 있으니까 회계를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할 거예요. 그렇죠? 예, 그래서 누군가 회계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겠죠.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곳, 즉 부가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그 옆에서 돈을 벌 확률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괜히 뭐랄까요, 재벌 2세를 알면은 뭔가 좀 돈 벌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이미 돈이 많이 있더라도 회계를 모르고 관리를 못하면 사실은 쉽게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돈입니다. 더군다나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근로를 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투자해가지고 내지는 사업에 동업을 참여함으로써도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 그때 회계를 안 하면 사실은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참 많이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회계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회계라는 말 자체는 사실 약간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.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합니다. 그렇죠? 사실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돈에는 관심이 있는데 회계에는 관심이 없다.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저도 이렇게 단연간 좀 보니까 사실은 회계는 뭐랄까요? 뭔가 어렵고 좀 지저분한 거를 정리하는 뒤치다꺼리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. 너무 골치 아프다. 맨날 밤새더라. 숫자 이름 맞추느라고 힘들다.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회계부서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뭐랄까요?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 이면에 깔려있는 회계에는 골치 아프고 너무 신경 쓰이고 쉽지 않다.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. 회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이러한 생각조차 좀 하기 좀 힘들어요. 그렇죠? 근데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. 즉 뭐랄까요? 우리가 회사를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회계를 모른다면 사실은 그런 거를 아예 판단할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랄까요, 회계를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의 실질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, 이를테면 주식 투자를 한다 할 때 뭐 우리 묻지마 투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묻지마가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회사 현황을 볼 수 있는 능력, 그게 바로 회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. 그렇죠? 예. 그리고 회사 간에 거래할 때도 위험한 회사를 좀 피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실무적에서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회계를 좀 알고요. 좀 뭐랄까요?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요.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내 현재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. 내가 가진 게 얼마고 그 중에서 내가 갚아야 될 게 얼마고 내가 가진 것은 보통 자산,
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부채라는 표현을 쓰죠. 요거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도 과연 이 자산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즉 요거는 계속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건지, 내지는 요 자산은 별 쓸모가 없어, 근데 괜히 폼은 좀 나는데 쓸모없이 그냥 비용만 발생시키는 자산도 파악이 되겠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부채,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채인지 아니면은 정말 불필요한 부채인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비용 중에서도 쓸데없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포착할 수 있겠죠. 기본적으로 내가 되게 똑똑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 알게 모르게 신문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, 특히 경제신문 부분은 회계를 모르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사람들 간의 대화, 우리 다양한 사람을 점점 나이 먹으면서 많이 만나게 될 텐데, 그때 대화에서도 많은 부분의 이해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겠다.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재 조직이라던가 우리 가족이 내지는 남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랄까요, 좀 더 망하지 않는 회사도 좀 고를 수 있고, 나의 미래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회계가요, 일단은 재미가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고요. 저도 그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. 제가 지금 회계사지만 처음에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느냐, 쉽게 얘기하면요, 우리가 재미를 느낀다는 건요, 우리가 알아먹고 이해할 때 사실 재미가 있다, 이러한 논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.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좀 쉬워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장벽이 있으면은 재미를 느낄 그러한 여유조차도 없겠죠. 그래서 처음에 쉽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간략하고 언어 자체가 좀 일상 언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개츠보 회계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초보자들이 회계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선입견,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꼽자면은 되게 지루하다, 딱딱하다, 따분하다, 그리고 요거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, 이거 회계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, 회계 전문가들이 하는 거다,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수학을 잘해야 된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. 회계 초보자들이 딱 알면 되는 거는요, 사실은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고 회계 처리까지 하고 이런 건 필요 없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가 딱 2개 있어요.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인데, 그 정도만 딱 보고 어느 정도 감만 잡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의미를 알고, 그 다음에 회사들이 몇 개 있을 때 비교를 해가지고 순위를 좀 정할 수 있고, 이 정도 하면 좋고요. 요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가장 쉬운 회계 자격증 같은 거 이론을 한번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더라,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회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회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 포기를 막 해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시작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회계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, 회계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, 동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.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것도 되게 좋은 동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회계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너무 두껍거나 어려운 학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, 좀 쉬운 길잡이를 통해서 쉽게 현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면서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쉽다라는 게 재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게 쉽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기본적인 언어 하나 익힌다, 이거 익히면 쓰임새가 좀 많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부담 없이 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외우는 게 아니고요, 흐름을 빠르게 훑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사이클을 돌리면서 그러면은 또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우리 그냥 처음에 아기가 언어 배우듯이 시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
이 책에서 이제 좀 뭐랄까요, 분량도 좀 얇게, 그다음에 초보자들에게 허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전개를 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저도 경험했던 거지만 초보자들이 봤을 때 너무 아카데미컬한 학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면서 좀 질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과감하게 제꼈습니다. 다른 교수님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, 우리가 이게 뭐랄까, 회계 이론서가 아니니까요, 그렇죠? 실제적인 회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학문적인 정의나 이러한 설명을 좀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초보자 입장에서 또 몰라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제꼈어요. 패스를 했습니다. 패스했고,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용어를 뭐랄까요, 되게 초보자들이 처음 봐도, 이를테면 비전공자인 제 아내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어를 써가지고 좀 용어 자체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. 그와 동시에 최대한 심플한 예제를 좀 설명했고요. 그리고 이제 초보자가 책을 읽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얇아야 되겠다. 예, 얇고 가벼워야 되겠다.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려운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분량을 좀 얇게 했고, 그 중간중간에 실무와 좀 접목될 수 있는 가벼운 문단이라든가 위트를 좀 넣고 요약하는 방법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, 이 책을 보면 이제 QR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이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볼 때 몰랐던 게 단박에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같이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넣었어요. 그래서 이제 최종본을 만들기까지 이제 어떠한 점을 좀 신경 쓰느냐 요약하면은, 일단 쉬운 문장,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, 쉬운 단어에 대한, 용어에 대한 설명, 그 다음에 심플한 이미지. 너무 또 표가 또 많고 딱딱하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것들을 배제한 심플한 이미지,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몇 페이지 되는 그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쉬지 않고 한번 쭉 읽고, 그 다음 요거를 또 반복해서 읽을 수 있게끔 그러한 장치들을 곳곳에 넣어놨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몇 권이 팔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팔린 것 같아요. 많이 팔린 것 같은데,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일단은 이거 재미있다, 그 다음에 잘 읽힌다, 경우에 따라서는 몇 명 안 되지만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냐, 그 얘기가 참 좋았어요.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, 아무튼 사람들이 뭐랄까요, 읽다가 아유 던져버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처음에 읽는데 생각보다 잘 읽히더라, 이런 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하게도요. 고맙습니다.